자,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 1. 먼저 질문부터 받아볼게. 1번부터 혹시 3번에서 질문. 그 문제 번호 이상한 거, 답 이상한 것도 불러줘. 3번 이상해? 자, 3번의 답이 뭐냐면, 선생님 빠른 답지에는 3번의 답이 4개입니다. 4번이겠네요. 4개 아니야? 그래? 5개야? 아,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 자, 일단 3번의 첫 번째는 결국 3x는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뭐?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 요게 일단 첫 번째 범위가 될 거고, 두 번째 범위는 2x는 13보다 작다이니까 x는 뭐? 2분의 13보다 작다가 되겠네. 그럼 딱 봐도 뭐 얘가 6.5니까 2, 3, 4, 5, 6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5개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또 4번부터 6번 질문이요.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부터 9번이요. 10번부터 12번. 우리가 타이핑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13번부터 15번. 10 몇 번이요? 13번? 13번 한번 가볼게요. 자, 13번 보시면은 일단은 넘겨보면 2x는 a-7보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같다가 있나요? 있죠. 그럼 x로 2로 나눠주면 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범위를 보면 옆으로 넘겨보면 2x는 6보다 작다니까 x는 3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둘이 뭐가 있었으면 좋겠대?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이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3보다 작다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최소한 그려져 줘야 2분의 a-7이 이렇게 그려져 줘야 최소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2분의 a-7이 3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둘이 모양이 다르니까 같다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왜? 얘 위에 얹어지면 얘는 3이 없지만 얘는 3이 있어도 교집합은 없는 걸로 될 거니까. 그럼 6이 될 거고 A는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해를 갖도록 하는 정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12.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15번까지 없어요? 자, 16번부터 18번. 19번부터 21번. 22번부터 24번. 24번이요? 자, 24번 한번 봐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요. 흥민이는 땅콩을 한 통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7개씩 X일 동안 먹으면 일단 7X죠. 그랬더니 4개가 남았대. 그럼 얘가 바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뭐? 땅콩의 총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으면 싫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걸 다시 8개씩 먹을 거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전체 개수는 결국 이것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뭐 8개씩 먹을 건데 x-1일 동안 다 먹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 날이 x 빼기 1일이 된 거야. 그럼 얘들아 온전하게 8개씩 먹은 건 며칠 동안 먹은 거야? x 빼기 2일 동안 온전하게 먹었지. 그래서 온전하게 8개씩 먹은 건 x 빼기 2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드디어 x 빼기 1일째가 딱 됐어. 그때는 몇 개를 먹어도 되고 1개를 먹어도 되고 또는 최대 몇 개? 8개를 다 먹어도 상관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먼저 한번 식을 이쁘게 바꿔볼게. 7x 플러스 4가 8x 마이너스 16이니까 15가 될 거고 여긴 8x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첫 번째 x는 19보다 작거나 같다가 첫 번째 범위가 나오고 두 번째는 x는 1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겠네. 그럼 최종적으로 x는 12부터 19까지다 라고 나오는데 문제가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땅콩의 개수의 최대 최소래. 그럼 결국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넣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x가 12면 7 곱하면 84가 될 거고 84에다가 4 더하면 88개가 될 거고 x가 만약에 19가 되면 9, 7에 63, 그 다음에 7, 133이 나오는데 137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럼 끝자리가 어쨌든 끝에는 5면 되는 거고 225 이렇게 답이 나오겠네. 답은 3번인가 보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항상
왜 여기 하나 더 빼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온전하게 먹는 날, 완벽하게 다 먹는 날을 먼저 세주고 항상 마지막 날은 남겨놓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25번부터 27번이에요. 네. 네? 오빠요? 제가요? 너가 오빠한테 보낸다고? 보내. 응. 내가 오빠한테 보내달라는 줄 알았어. 28번부터 30번이요. 31번부터 33번. 34번부터 36번. 37번부터 39번. 40번부터 42번. 없습니까? 자, 그럼 이제 수준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준별 43번부터 46번. 43번의 답 이상에 불러드릴게요. 43번의 답이 선생님 빠른 답지에 3, 4, 5, 12인가 본데요. 위에 갔다가 추가하면 얘가 하나 더 커지겠네. 답은 뭐 몇 나오지 그러면? 12, 2번 나와야 되나 보네. 자, 다음 또 47번부터 50번. 48번이요? 자, 48번 뭐 답만 불러드리면 돼요? 답이 잘못됐어요? 답이 뭐 나와요? 3, 답 5번입니다. 그게 가끔 가다가 우리가, 미안. 자, 그 다음 51번부터 54번. 55번부터 58번. 없어요? 59번부터 62번. 60번을 모르겠다고요? 자, 60번 한번 가볼게요. 근데 60번이 지금 선생님이 대충 보니까 위에 있는 거랑 쌍둥이 문제 아닌가요? 자, 60번 한번 봐볼게. 절대값 a 빼기 3에다가 절대값 씌운 것은 b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 b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문제일 것 같아. 그럼 만약에 1번. 만약에 얘들아 b값이 음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는 음수인데 우리 수학에서 절대값 씌우면 항상 무슨 수지? 양수거든. 어떻게 양수가 음수보다 작거나 같지? 그럴 순 없어. 그래서 얘는 해가 없다가 나오니까 b는 음수일 순 없다. 그럼 무조건 b는 무슨 수여야 된다? 양수이거나 0이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게 양수가 돼버리면 사실상 ax 마이너스 3은 어디와 어디 사이수다? 마이너스 b와 b 사이수다라는 거고 ax는 3 마이너스 b부터 3 플러스 b가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x는 a분의 3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a분의 3 플러스 b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해가 마이너스 2, 5라 그랬으니까 열림만 잘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도 될까요? 자, 다음 63번부터 66번. 67번부터 70번. 69번의 답이 마이너스 2, 2번인가 보네요. 아니에요? 이거 아까 저기 했을 때 뭐였었지? 너네 뭐 나와, 답? 2야? 그럼 2로 해. 아까 내가 서연이가 질문해서 같이 풀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 자, 몰라요. 9시 반이라 그래. 자, 70번 혹시 헤어 말아요? 70번 한번 해볼게요. 70번 모의고사 문제고요. 아마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하나씩 있은 문제예요. 자, 70번 한번 가볼게. 자, 뭐 주구장창 뭐 영화관 하는데 이런 거에 괜히 현혹되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사다리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지. 등변 사다리꼴. 자, 여기 길이를 지금 D라고 줬고요. 여기 길이를 20이라고 줬어요. 근데 요 사이 각도가 120도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수직으로 그으면 여기도 90도가 될 테니까 여긴 자동적으로 30도다라는 거고 여긴 60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반대쪽도 항상 선을 긋죠. 반대쪽도 선을 그으면 여기 자체는 D가 나올 거고 요 양쪽은 D-20에서 D를 빼는 건데 반반씩 정확하게 나눠 가질 거니까 여기는 10-2분의 1 D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AB의 거리는 AC 길이의 4배보다 크지도 않다라고 했어. 무슨 뜻이냐면 AB라는 건 사실 여기 길이죠. 여기의 길이는 이 길이의 몇 배? 4배보다 크지 않다라고 해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 일단 문제가 넓이를 알려줬어. 이 넓이가 최소한 75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 아래. 그럼 우리 한번 넓이 구해볼게. 윗변 D, 아랫변 20 그리고 2분의 1 곱할 거고
이제 높이만 곱하면 되는데 애들이 높이를 구할 때 우리 탄젠트가 좀 생각나야 돼요. 뭐냐면 이것 곱하기 탄젠트 60도가 바로 높이가 나오니까 여기서 h는 뭐라고 쓸 수 있다? 우리 탄젠트 60도가 몇이죠?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0-2분의 1 d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 곱하기 10-2분의 1 d를 곱하자라는 거지. 이렇게. 그게 뭐보다 작거나 같다? 75 루트 3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차근차근 없애볼게요. 자, 일단 루트 3 같이 없애고, 그 다음 2도 없애서 여기를 지금 150으로 만들게요. 근데 얘랑 아주 재미난 관계가 보여. 여기다 만약에 2를 곱하잖아. 그럼 d 플러스 20이고, 여기다 2를 곱하면 20-d가 나올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2를 곱했으니까 여긴 300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무슨 관계가 돼버려? 합차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야. 따라서 얘를 공식을 다시 쓰면 400에서 마이너스 d제곱을 한 게 지금 30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최소한 100 나오고 d제곱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d는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문제에서 뭘 찾아달랬냐면 d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최소한 일단 d 자체는 문제가 최대 최소였나? 그러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크다지? 선생님 뭐 작다로 써버렸네? 그럼 d는 10보다 크거나 같다고? d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10이 될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다 라는 거. 선생님 그럼 최대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아까 무시했던 거 있었지? 아까 뭐라 그랬지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B 길이면 얘였지? 얘 길이는 선생님 여기 길이 어떻게 찾아요? 여기 길이는 아까도 했지만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를 만약에 별표라고 하면 별표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요 길이랑 같겠지. 따라서 별표 코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 될 거고 그게 누구랑 같다? 10-2분의 1 d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별표를 찾으려는 거니까 사실상 별표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3분의 2에다가 10-2분의 1 d를 곱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문제에서는 A, C, 요게 AC 길이다라는 거지.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 AB의 길이는, AB가 얘였지. 그리고 AC의 길이의, AC 길이의 몇 배? 4배. 여기다 4배 한 것보다 어떻대? 크지 않다. 여기다 4배 한 것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차근차근 가볼까요? 자, 여기다 4를 곱하면 좀 더럽네. 루트 3분의 8. 이게 원래 이렇게 더러워요? 그냥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응? 그래도 되겠다, 야.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없을까? 좀? 다른 방법.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쨌든, 그냥 4배 해줘도 되지 않나? 아닌가? 여기 길이가 손님 잘못 계산했나? 이거 왜 이렇게 더럽게 나와, 얘들아, 20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몇이었지? 아, 바보들, 씨.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야. 아이씨. 어쩐지, 씨. 이렇게 더럽게 나오면 안 되는데. 코사인 60도가 얘들아 2분의 1이야. 그럼 그러네. 별표가 너무 깔끔하게 나오네. 20-d라고. 그럼 여기 20-d. 그럼 이 식이 너무 깔끔해지지. 어떻게? d. 그리고 여기다 4배 하면 되니까 80-4d가 되죠. 그러면 5d가 될 거고 여기가 80이니까 d는 16 이렇게 되겠네. 그럼 최소한 최종 정답은 d는 1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오케이, 답은 16과 10이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 이 코사인 사인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자,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 2 오늘 마지막 진도 나가고 끝낼게요. 근데 마지막 여러 가지 방정식 2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쉬울 것 같아. 자, 얘들아,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 2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복습 좀 하면 안 될까? 나 여러 가지 방정식이 좀 걱정되거든, 여방.
자, 여방 한번 해볼게. 여러 가지 방정식 예전에 배운 거.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3차 이상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다. 즉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기억나나? 3차 방정식 가장 기본값은 몇 개지 실근이? 3개겠지? 3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프 밑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저 그래프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게 보여야 돼. 얘 같은 경우는 1차가 3개로 될 거고 얘는 1차가 하나이면서 여기가 완전 제곱 형태가 나올 거고 얘는 이렇게 이면서 여기가 2차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허근을 갖는 2차식이 나올 거고 얘는 1차식의 세제곱 바로 3중근 모양이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4차도 한번 공부해 볼까? 4차까지밖에 안 나와 학교 시험은. W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모양. 자,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들렸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번 다 접하는 것도 있을 거고 공중에 붕 뜬 것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1차가 4개로 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얘는 1차 2개에다가 그리고 여기에 완전 제곱 형태 하나 나올 거고 얘는 1차 2개에다가 인수분해 안 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바로 2차식이 나올 거고 여기는 하나 중근에다가 판별식이 0보다 작은 2차식 나올 거고 얘는 완전 제곱식 2개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가 전혀 안 되는 4차식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리고 요 안에서는 얘만 좀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있지. 요렇게 된 모양들은 대부분 보기차식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보기차식 같은 경우가 대부분 2차, 2차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지. 그랬더니 각자 하나씩 판별식이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는 저런 W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게 우리 여방 처음에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방이 됐든 여부가 됐든 3차식은 제 손모가지 걸고 무조건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고 이쪽이 2차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될 거고 4차는 무조건 2번은 1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나머지 여기 2차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결정될 거다. 그래서 항상 3차는 내가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는 문제가 뭐라 그랬지? 신기하게 3차는 실근 몇 개? 2개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4차는 실근 몇 개? 3개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중앙여고라면 이런 거 좋아하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근이 2개면 여기서 벌써 1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너네들 뭐 생각하라 그랬지 얘들아? 여기가 첫 번째 무슨 방법? 판별식이 0이면 되지 않아요? 라는 거야. 그럼 왜? 그럼 여기 1개에다가 중근 하나가 있으니까 2개라고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도 생각하랬지? 만약에 선생님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서 몇 개 가죠? 2개 갔지. 그럼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 둘, 셋, 3개 가질 수도 있는데 2개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 앞에 있는 하나랑 중근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아셨죠? 4차도 똑같다 이거야. 4차는 원래 4개가 나와야 되는데 왜 3개냐? 여기서 1개 나오고 여기서 1개가 나왔는데 1번 여기서 판별식이 0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2번 얘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왔는데 얘랑 중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랑 중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또는입니다.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해서 얘는 총 경우의 수가 3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했던 게 여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정식 하면 이제 연립이 떠오르죠. 그래서 여기가 1차 그리고 1차, 2차, 2차, 2차 그리고 나서 여긴 플러스 중앙여고라면 1차, 1차, 2차, 2차는 또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있죠. 일단 1차, 1차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답이 나오고 1차, 2차는 1차를 2차한테 대입하면 나오고 2차, 2차는 일단 대부분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될 거다? 인수분해 될 거다. 그래서 인수분해 된 식을 밑에다 넣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간혹 가다가는 1차, 1차인데도 불구하고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슨 꼴이었다?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진 바로 대칭식이 나오더라.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합을 A로 치환하고 곱을 B로 치환해서 이 식 자체를 뭐 A 더하기 B가 몇이고 A, B가 몇이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모양꼴을 만들어서 또는 이런 모양꼴로 만들어서 대입해서 다시 한 번 더 풀면 된다. 그리고 2차, 2차 중에 선생님 이 둘 다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풀었지?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면 첫 번째 방법은 뭘 써먹자? 혹시 상수항 소거 가능해? 라는 거야. 상수항 소거했더니 인수분해 되는 식이 된더라 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상수항을 소거해도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럴 땐 대부분 최고차항, 2차항을 소거하자라는 거지. 그럼 신기하게 그 식도 인수분해 되는 공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쭉 찾아봤거든? 선생님이 4년 반 동안 요 마포관에 있었으니까 마포 쪽에 요거는 사실상 한 번도 이 지역에 나온 적은 없더라고요. 중앙여고도 없더라고요. 요거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요거는 우리 저기 숙문고가 냈었어요. 숙문고가 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거의 대부분 모든 학교가 꼭 한 문제씩은 다 한 3년에 걸쳐서 꼬박꼬박 냈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알아두자 했던 게 우리 저번에 배운 여방이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그래프 기하적으로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잘 알면 알 텐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라고 하면 그림엔 총 3가지가 존재하죠.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한 점에 닿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제하에 2점에서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지금까지 여방에서는, 야, 얘는 근이 없어. 허근만 2개야. 얘는 중근이고, 얘는 실근이 2개고, 허근이 없어. 이렇게 그냥 판단했고, 이 값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면,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뭘 물어보냐? 결국 얘를 F라고 했다면 바로 F가 0보다 클 때, F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가 0보다 작을 때, F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알고리즘대로 움직이면 돼.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혹시 2차 항이 미지수야? 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면 가끔가다 어떤 문제들은 최고차항이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해놓고 얘가 항상 0보다 큰 쪽의 범위를 찾아달래.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얘처럼 2차항이 만약에 미지수로 나오면 이 A가 바로 즉 0이어도 되는지 아니면 A가 0이 되지 않으면 0이 아니면 안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대부분 A가 0일지 A가 0이 아닐지는 문제 맨 앞에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써 있는지 아니면 그냥 부등식이라고 써 있는지에 따라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앞에 2차란 말이 붙어 있으면 절대 얘는 0 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냥 부등식 하고 시작하면은 얘가 0이어도 되네. 그래서 A가 0인 것도 항상 마지막에 꼭 따져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 이거. 이제 2차항 계수가 정확하게 딱 정해져서 나왔어. 그럼 두 번째는 뭘 따져야 돼? 그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야. 왜?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같은 그림에서도 요 4개의 답이 다 다르고 이 같은 그림에서도 요 4개의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는 답이 완벽하게 반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이미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fx가.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fx가 0보다 작은 범위를 말해달래. 그럼 0보다 작은 쪽에 그래프가 없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해가 없다가 되더라라는 거지. 근데 똑같은 그림일 때도 fx가 0보다 클 때 말해줄래? 라고 하면 큰 쪽엔 그래프가 다 있긴 하지만 0일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k라고 하면 해는 x는 k를 제외한 모든 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듯이 얘가 아래로 볼록이냐 또 위로 볼록이면 오히려 얘가 해가 모든 실수이면서 k를 제외할 거고 오히려 얘는 해가 없다가 나올 거니까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항상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오늘 마지막에 배울 건데 이제 말 그대로 근해 분리가 이제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해 분리. 근해 분리는 아마 제가 중간고사 때 한번 설명해 줬는데 331 법칙이라 그랬지? 그래서 아마 이 331 법칙만 쓰면 어차피 답이 나오니까 마지막에 한번 다뤄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저번에 사실은 이제 개념 노트를 한데 모아서 다 줬는데 여기서 개념 노트 앞에 있는 건 다 안 읽어도 되고요. 맨 뒷장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해놓은 거 있거든요. 요걸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막 어려운 건 아니야. 내가 막 자세하게 써놓은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물어보면서 개념 설명 해볼게. 자, 제이야.
너가 한번 말해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이렇게 돼 있었어. 요게 fx고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있어. 자, fx가 0보다 크다. 해가 뭐가 되지? 요거 해는? 그치, 모든 실수가 된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답은 뭐가 되지? 그치, 모든 실수가 되더라. fx가 0보다 작다. 해가 없다.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끝에 물어보는 게 결국 어디냐? 이건 면적이야. 따라서 0보다 크다, 0보다 큰 쪽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고 0보다 작은 쪽의 면적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면적에 그래프가 있어 없어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 자, 물어볼게. 태인아, fx가 0보다 큰 쪽을 찾아달래. 그럼 해가 뭐가 되겠지? 0보다 큰 쪽, 0보다 큰 쪽의 fx 그림을 범위를 말해달라는 거야. 뭐지? x는 알파보다 작던가 x는 베타보다 크면 되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그럼 해가 뭐가 되겠어? x는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호수야, fx가 0보다 작은 쪽 찾아달래. 뭐가 되겠어? 해가? 그치, 알파와 베타 사이다라고 하면 되고, 자, 마지막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고 말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범위를 답으로 말하려면 요 두 가지 과정은 꼭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2차 함계수가 미지수야? 아니네. 다행히도 얘는 뭐 1인 거를 알려줬나 보네. 그리고 얘가 다행히 또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프 그리고 난 뒤에 따져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얘가 혼자 X축과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상당히 쉽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꾸로 만약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위에는 1차인데 밑에는 2차야. 그래 놓고 이 fx와 요걸 fx라고 할게. 요 fx의 근을 찾아달라라고 나올 때가 있어. 뭐 fx가 0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물어볼 때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냥 혼자 fx는으로 나오니까 내가 판별식을 써서 어떤 그림인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해를 말하면 되는데, 얘처럼 1차와 2차가 있을 때는 이 두 식을 뭐 하라는 소리야? 연립하라는 소리거든. 근데 우리 수학에서 어떤 두 식을 연립한다라는 건 기하적으로는 이 두 식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 말 뜻은 뭐냐?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이 1차 식이 안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관통할 수 있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아예 분리를 시켜볼까? 요게 fx고 얘를 gx라고 아예 분리를 시켜볼게. 두 식 줘놓고는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래.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줄래?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접할 때랑 그리고 진짜 직선이 2차 곡선보다 위에 있을 때랑 요걸 말해달라는 거지. 그럼 우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1차식과 2차식이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를 먼저 판단하자. 그래서 해봤더니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저 문제는 이게 fx고 이게 gx야. 그랬을 때 문제가 f가 g보다 큰 때를 찾아달라라고 하면 진짜 여기를 답으로 말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가 되면 요거의 답은 x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라 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반대로 fx가 gx보다 작을 때를 찾아달라라고 나왔어. 그럼 누가? gx가 더 클 때니까 여기를 말하면 되겠지. 여기를 대답해달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거꾸로 x는 알파보다 작던가 베타보다 클 때를 말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배우는 여러 가지 부등식 2차 이상부터는 그래프만 잘 그릴 줄 알면 돼. 근데 그러면 절대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네요. 여기는 2차식이고 여긴 3차식은 절대 안 나오겠네. 그치?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는 절대 3차 이상 문제를 못 내요. 왜? 너네가 3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려면 우리 뭐 해서 그려야 되지? 나한테 미적분 배운 한채연 3차식 그래프 그리려면 뭘 해야 되지? 저런 그치. 미분해가지고 증가감소 상태를 알아야겠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가 3개야, 2개야, 이거는 단순히 근의 개수만 판단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진짜 X축보다 아래쪽에 있을지, 아니면 위쪽에서 있을지,
아니면 접할지, 그리고 접하더라도 여기서 접할지 여기서 접할지는 사실은 증감표를 그려야 되는데 증감표는 미적분 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못 낸다. 따라서 대부분 여러 가지 부등식에선 최고 큰 차수가 2차, 2차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 2차, 2차가 나오는 문제 중에 애들이 꼭 다 틀리는 문제가 있거든? 뭐냐면은 요 문제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우리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라고 말할 때가 있고, 또 다를 때는 x에 대하여, x1, x2에 대하여 fx1이 fx2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아달라라고 나올 때가 있어. fx1이 gx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 혹시 마포관에서는 내가 이거 엄청 강조했던 거였거든. 뭐였냐면 지금 보면 같은 x를 f에다 넣고 g에다 넣었거든. 그러면 여기다가 1 넣으면 여기도 1 넣고 여기다 2 넣으면 여기도 2 넣어야 돼. 그 말 뜻은 뭐냐면 같은 fx와 같은 gx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fx가 gx보다 클 때를 찾아달라는 거니까 방금 여러분들이 원래 풀듯이 이렇게 풀면 돼. 근데 간혹 가다가 x1, x2라고 나오고 여긴 x1 넣고 여긴 x2 넣은 거라고 나오는 문제가 있거든? 그럼 애들이 이 방법이랑 똑같이 풀어서 다 틀려갖고 오는 경우가 많아. 이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예를 들면 제이가 채은이보다 공부를 못한대.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데 그럼 내가 진짜 못하는 줄 알라 그러면 제이야 너 수학 몇 점이야? 채은아 너 수학 몇 점이야? 제이야 너 국어 몇 점이야? 채은아 너 국어 몇 점이야? 제이랑 채은이한테는 같은 과목을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같은 과목을 다 물어봤는데 진짜 채은이가 제이보다 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점수가 높아. 그러면 채은이가 제이보다 잘하네 라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제이한테는 국어를 물어보고 채은이한테는 수학을 물어봐. 제이한테는 영어를 물어보고 채은이한테는 과학을 물어봐. 근데 채은이가 더 잘한대.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선생님? 다른 과목을 물어보고는 왜 채은이가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다른 과목을 물어봤어. X1, X2. 채은이하고 재은이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과목 제이랑 채은이한테 물어봤는데 채은이가 더 잘하는 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과목을 물어봤어도 최소한 채은이의 무슨 값? 최소값이 제이의 무슨 값? 최대값보다 어떠면 돼? 높은 거를 물어보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채은이한테 너 제일 못 본 점수가 몇 점이야? 저요? 저 90점이요. 제이야 너 제일 잘 본 점수가 몇 점이야? 자 89점이요. 라고 하면 채은이의 최소값이 제이의 최대값보다는 클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과목에 있어서 항상 채은이가 더 높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는 그래프 그냥 2개 그리고 진짜 그걸 의미하는 공간의 범위를 찾으면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fx의 최소값과 gx의 최대값을 찾아서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대부분 이 문제는 대부분 2차, 2차를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차, 1차는 이렇게 못 내요. 2차, 1차는 여기랑 다른 값을 못 넣기 때문에 항상 1차, 2차 또는 2차, 1차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도 2차, 2차 물어볼 때는 대부분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배우면 사실 모든 개념을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 풀 때요. 범위 줬어요? X에 관한 범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러면 X에 관한 범위를 안 줬다는 건 우리 호수야 무슨 뜻이지? 그치, 모든 실수라는 전제하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fx가 gx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나올 때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f가 g보다 큰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요 범위 안에서만 컸으면 좋겠대.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있고 g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우리 눈에는 당연히 f가 g보다 클 때는 여기 구간이거든. f가 g보다 클 때는. 근데 이건 중요치 않아. 콕 찍어서 어느 구간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즉 요 부분만 f가 g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특정 구간을 정해주는 거야. 그럼 이건 푸는 방법을 그래프로 풀지 마시고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이 있으면 먼저 g를 f로 넘기는 거야. 그래서 fx에서 gx를 빼서 새로운 hx식을 찾고요.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바로 요 범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라고 하면
선생님 반대쪽으로 넘기든 이쪽으로 넘기든 상관없어. 한쪽으로 넘기면 얘가 2차식이 되잖아요.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알파와 베타 사이였으면 좋겠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겠어? 잘 생각해봐. 이 2차식이 원래대로라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생겼대. 근데 콕 찍어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빨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 hx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알파와 베타 값을 넣어보는 거야. 그랬을 때 둘 중에 누가 더 작아를 찾으면 돼. 그 말 뜻은 뭐야? 알파 넣었을 때보단 베타 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아 선생님 얘는 hx니까 h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구간 안에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는 조심할 게 있어요. 간혹가다 선생님이 지금 예시를 든 것만 봐도 2차를 F로 넘겨버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HX가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만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반대로 누가 오히려 최소값이야? 알파 넣었을 때가 최소니까 알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중앙역으로 이번 시험 범위랑 연관이 있지.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알파부터 베타 사이까지래.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바로 2차식의 축이 이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있냐 없냐가 문제인 거야. 이해 가십니까? 만약에 축이 없어. 그럼 땡큐야. 알파와 베타 중에서 알파 넣었을 때가 더 작다라고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간혹 가다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려졌는데 축이 여기 있어. 근데 알파가 여기고 베타가 여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축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면 축이 알파에 가까운지 베타에 가까운지를 꼭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얘처럼 알파에 가까우면 반대 문자가 최소값, 베타에 가까우면 반대 문자가 최소값이 되니까 요럴 때는 오히려 거꾸로 F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사실 주구장창 떠든 것들이 사실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돼.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만 머릿속에 꽉 잡혀 있으면 사실 우리 이대부고 같은 경우는 여방할 때 무조건 첫 줄에 뭘 하라 그랬냐면 문제 읽고 그래프 개형을 다 그리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는 제발 부탁인데 손 움직이지 말고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문제를 풀자라고 했더니 좀 오답률이 줄었듯이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방 여부 풀 때는 아무리 쉬운 시기여도 그래프를 좀 그리는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념 진도. 요게 조금 어렵거든. 요게 뭐가 어렵냐면 첫 번째는 근의 형태야. 제가 제 개념 노트로는 몇 페이지냐면요. 6페이지 펴보셔서 보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 하면은 당연히 판별식 갖다만 자꾸 판별을 하려고 그래, 얘들아. 근데 판별식은 내가 무슨 공식이라 했지? 불쌍한 공식이라 그랬어. 왜? 얜 근의 개수만 알려줘. 그것도 무슨 근? 실근의 개수.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이 2개. 판별식이 0이면 실근은 1개인데 중근.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실근은 없고 오히려 허근이 2개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는 거야. 근데 나는 저 근이 모두 양수였으면 좋겠어 라고 나올 수도 있고 두 근이 모두 음수였으면 좋겠어. 또는 두 근이 부호가 달랐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두근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은 판별식은 쓸 수 있어. 왜? 여기는 서로 다르란 말이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여기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즉 판별식 갖다가는 1번, 2번, 3번을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두근이 모두 양수래. 얘들아, 우리 두근이 모두 양수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도 무슨 수여야 돼? 양수. 두근의 곱도 양수일 수밖에 없겠지. 만약에 두근이 음수면 두근의 합은 음수, 두근의 곱은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야. 그럼 마지막 두근이 모두 부호가 다르대. 근데 사실은 두근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벌써 판별식은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사실 따질 필요까지는 없어. 무조건 성립하게끔 나올 거고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두근의 곱이 음수다만 판별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 나올 거니까 무조건 판별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로 더 확장을 시키면 뭐까지 나오냐면 이제 그 근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두 근에. 그랬더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양수의 절대값 근이 이렇게 할게 그냥 쉽게.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2번은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3번은 절대값 알파는 절대값 베타야. 자, 그럼 쉬운 거부터 해볼게. 알파랑 베타가 절대값을 씌운 게 같대. 그 말 뜻은 뭐겠어?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는 음수고 둘째 하나는 양수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여기서 아예 단정을 지어줄게.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라는 전제하에 할게. 그럼 잘 봐. 절대값 알파는 양수인데 절대값 베타는 음수를 절대값 씌운 거니까 양수거든. 근데 둘이 같대.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가 3이며 하나는 마3. 하나가 마5며 하나는 5라는 거잖아. 그럼 결국 얘는 항상 두 근의 합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두 근의 곱은 항상 음수다. 선생님, 얘 판별식 안 따져도 돼요? 따질 필요 없어. 왜냐면 얘는 벌써 두 근의 곱이 음수면 이미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판별식이 벌써 성립하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만약에요.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얘들아? 얘 두 근의 합 뭐 나올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뭐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얘가 2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절대값 씌우면 2고 절대값 씌우면 1이니까 진짜 얘가 더 크네. 그럼 두 근의 합은 항상 양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니까 따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두 근의 곱은 항상 음수일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오히려 얘가 더 크대. 얘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절대값 씌우면 오히려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 둘이 더하면 무슨 수가 나온다? 음수가 나온다. 요것만 또 기억하면 된다. 그게 선생님 6페이지에 써놓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근의 분리. 혹시 근의 분리 한 번 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손 들어봐. 하자. 근의 분리. 안 해도 돼요? 해? 근의 분리 할게. 여러분들한테는 세 가지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4번 물어보니까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봐. 왜냐면 1, 2, 3번을 조합하면 돼. 내가 중간고사 때 한번 설명해줬고. 자, 1번. 근의 분리라는 게 말 그대로 두 근 알파, 베타가 이렇게 있는데 두 근이 뭐보다? P보다 작을 때. 그리고 두 근이 뭐보다? P보다 클 때. 그리고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근데 이 3번은 내가 무슨 뜻이랬지? 3번은 다른 말로도 나와. 뭐냐면 잘 봐.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거 말고도 한 근은 P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P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럼 시작할게. 3, 3, 1 법칙이라 그래서 세 가지 한 가지만 따지면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자, 1번. 서로 다른이 있으면 같다를 빼면 되지만 어쨌든 두 근이라고 나오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얘를 fx라고 한다면 p를 넣은 건 양수다. 그리고 얘도 p를 넣은 건 양수다라는 거야. 그럼 절대 이 1번과 2번은 판별식과 fp 갖다가 구분 지을 수는 없다. 그럼 마지막 3번이 결국 이걸 가를 건데 3번이 바로 뭐냐? 바로 축이다. 따라서 얘는 축이 P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P가 P보다 작다. 마이너스 2A분의 P가 P보다 크다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한 가지만 따지면 되는데 이 세 번째는 누구만 따지면 돼? P 넣었더니 음수다라는 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선생님 왜요? P 넣었더니 음수면 알아서 두 개는 무조건 가질 거니까 판별식은 쓸 필요 없고 축이 P보다 작든 크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축 같다가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FP는 음수다만 떠올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끔가다 학교 시험에서 이제 이대부고가 이걸 냈었는데 뭐냐면은 두 근이 하나는 P보다 크고 다른 하나는 Q보다 작다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번과 몇 번의 콜라보레이션이야? 1번과 2번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라고 하면 돼. 그럼 얘도 세 가지만 따지면 돼요. 자, 말해볼까? 얘들 1번 뭘 따지면 될 것 같아?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어떻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를 써먹으면 돼.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르란 말이 돼 있으면 같다 빼면 돼. 두 번째, 얘들아 두 번째 P 넣었을 때랑 Q 넣었을 때 다 뭐 나와?
양수 나오더라. 그래서 FP도 양수고 FQ도 양수더라라는 거지. 마지막 3번. 요 3번이 조금 골 때리는데 3번이 아까 축이었단 말이야. 근데 축을 보면 결국엔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가 P 초가 Q 미만이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요 4번은 단순하게 요 1번과 2번의 합작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근해분리 6페이지, 7페이지에 다 자세하게 제 개념 노트에는 4번까지 적어놨으니까 꼭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이렇게까지 하면 사실상 2차 부등식이 끝이에요. 자, 한번 우리 학원 책으로 한번 가볼까? 졸면 안 돼. 아, 진짜, 씨. 화장실은 하나야. 어차피 가봤자 의미 없잖아.